저는 평생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오래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아기는 끝내 제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매일 밤 혼자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왜 우리에게는 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안아줄 날을 상상하며 저는 밤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 제 삶에 어느 날 드디어 입양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계약된 딸을 우리 가족의 품으로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죠. 그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작은 손과 부드러운 피부를 느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이 아이를 반드시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 그 다짐은 오늘날까지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고 연약한 아기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눈부시게 자라났습니다. 키가 훌쩍 크고 또렷한 이목구비와 밝은 미소를 가진 아이로 성장해 갔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기쁨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선과 위험에 노출될까?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매일 밤 제 마음을 옥죄었고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다정했지만 술만 취하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와 불안,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최근 남편의 시선이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남편은 야릇한 미소 속에 뭔가를 감추듯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밤은 괜찮을까? 오늘 밤은 아무 일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매일 밤 저는 긴장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바닥이 땀으로 젖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딸이 자라면서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점점 키가 크고 중학교 2학년이 될 즈음에는 또래보다 훨씬 크고 예쁘게 자라 주변의 시선이 자연스레 집중되었죠. 학교 생활, 친구들, 심지어 남자아이들의 시선까지 생각하면 저는 늘 가슴이 조여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가족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을 상상하며 밤마다 잠을 설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딸에게 세상의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집안에서만큼은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술버릇과 불안정한 성격, 그리고 집안 곳곳에 숨겨진 긴장감은 항상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밤마다 이 집안에서 정말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딸의 밝은 웃음 속에서도 늘 마음 한켠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그렇게 딸은 점점 자랐고 저는 매일매일 딸을 바라보며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살아갔어요. 오늘도 남편의 시선은 딸의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매일 밤 제 마음을 괴롭혔고 잠을 제대로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는 이미 곧 엄청난 사건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예감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불길한 그림자처럼 저와 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을 안으면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다짐과 함께 저는 알 수 없는 공포와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막장 드라마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딸이 점점 자라면서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단순히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음과 평온이 흐르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술을 즐겼고 술에 취할 때면 그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귀찮게 느껴지는 행동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마음속 깊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오늘 밤은 괜찮겠지, 오늘 밤은 아무 일 없겠지. 하지만 그 마음은 매번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작은 숨소리, 발걸음 하나, 손짓 하나까지도 심장을 옥죄었고 딸이 숙제를 하고 있는 거실에 그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의 시선이 딸에게 머무는 순간마다 제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 오늘 밤은 또 어떤 일을 저지를까? 머릿속에서 그가 저지르는 수많은 상상들이 현실과 섞이며 제 심장은 미칠 듯 뛰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서도 늘 숨겨진 위협과 불안을 감지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평화로운 모습과 마음속 불안이 충돌하며 저는 매 순간 경계를 늦출 수 없었어요. 밤마다 딸이 안전하게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남편이 잠든 뒤에도 집안을 돌아보며 살폈습니다. 문 하나, 복도 하나까지 긴장하며 걸음을 옮겼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몸은 피곤에 지쳤고 마음은 긴장감으로 조여들었으며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러한 긴장감이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술에 많이 취해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의 행동은 평소와 달리 더 불안정하고 공격적이었어요. 그가 발걸음을 옮기며 거실을 지나가는 순간 저는 몸이 굳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미끄럽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으며 머릿속은 공포와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죠. 딸은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연필을 쥔 채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무사히 지나가야 해. 아무 일 없어야 해. 숨을 죽이고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발걸음 하나, 숨소리 하나, 그리고 그의 흐트러진 표정까지 모든 것이 제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손끝이 떨리고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죠.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오늘 밤만은. 그렇게 제 마음속은 공포와 경계, 절망과 긴장이 뒤섞인 끝없는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취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기 때문에 그런가 싶었지만 그의 술기운과 함께 섞인 불안정한 표정과 손짓은 그 어떤 평온보다도 위협적이었어요. 거실에 켜진 TV의 소리는 작았지만 중얼거리는 그의 말투는 마치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은 무심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손가락이 불규칙하게 떨며 움직이는 모습은 위협과 긴장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오늘따라 남편은 딸에게 가까이 가서 머리를 쓰다듬고는 손바닥이 등을 거쳐 허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숨죽이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매 순간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긴장감이 몸을 감싸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으며 숨조차 고르게 쉴 수 없었어요. 딸이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거실의 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리면서도 마음속에선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딸은 작은 손으로 연필을 꼭 쥐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고 눈치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딸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저는 온몸이 굳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딸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의 작은 몸이 공포로 움츠러드는 모습,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분노와 공포를 폭발시켰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전율하며 결단과 폭발적인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이제 내가 나서야 해. 딸을 지키는 건 나밖에 없어. 그 생각만으로 온몸이 떨리고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머리카락 끝까지 긴장감이 스며들고 손톱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이 곤두섰어요. 딸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 전체는 숨죽인 긴장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TV 소리와 술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오늘 밤만은 무사하게 지나가야 해. 하지만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평화롭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집안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이라는 예감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것임을 이미 느낄 수 있었죠. 딸은 작은 손으로 책상 위를 꼭 잡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떨렸으며 눈동자는 겁에 질려 커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머릿속에서는 계획과 대응이 동시에 번뜩였고 몸은 긴장감과 결단력으로 굳어갔습니다. 공포와 긴장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한 모든 생각을 총동원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남편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계산하고
동시에 딸에게 위협이 가지 않도록 몸을 움직이며 작은 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죽인 긴장감 속에서 제 심장은 마치 전쟁터에 나선 듯 빠르게 뛰었고 딸의 두려움과 제 분노가 하나로 합쳐져 집안 전체를 압도하는 폭발 직전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곧 평온해 보였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폭풍처럼 뒤흔들릴 것이었고 저와 딸의 삶은 이제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을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누구도 무엇도 이 아이를 해치게 둘 수 없어 반드시 지켜낼 거야. 집안의 공기는 죽음처럼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터질 폭발의 기운은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고 제 몸과 마음은 극한의 긴장과 공포, 분노와 결단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곧 다가올 절대적인 사건을 직감하며 숨죽인 공포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을 덮쳤습니다. 너무나 거센 힘으로 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곧 바로 남편에게 달려들어 말기려 했으나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기절 직전까지 가서 널브러졌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 남편의 거치 숨소리와 딸의 처절한 비명이 어우러져 리드미컬한 박자가 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이미 불행이 행해지고 술 취한 남편은 하나의 거대한 곰같이 코를 골면서 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을 지켜야 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해. 그 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바로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 남편의 성기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하늘을 찌르는 남편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른 남편의 성기를 변기통에 넣고 물을 내려버렸습니다. 즉시 경찰이 출동하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숨을 죽이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제 품 안에서 떨리고 있었고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두려움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분노로 불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남편이 저지른 일을 상상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딸을 지켜야 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해. 그 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과 정의를 위한 삶을 건 강렬한 의지였고 제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철벽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건은 우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웃과 친척, 학교 관계자, 그리고 언론까지 사건 소식을 전하며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죠. 사람들은 입양딸과 가족의 배경, 어머니의 결단, 남편의 범죄 행적을 놓고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입양딸을 어떻게?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아무리 미워도 남편의 성기 절단은 너무했어. 수많은 말과 시선이 저를 압박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길, 그 길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 속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적 대응과 경찰 조사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진술해야 했죠. 딸이 받은 충격과 공포, 남편의 비도덕적 행위, 그로 인한 분노와 억울함,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모두 뒤섞인 마음으로 증언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떨리면서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고 경찰과 변호사, 그리고 기자들의 시선과 질문에 단호하게 맞서야 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뉴스 댓글은 연일 사건 이야기가 도배되었고 가족에 대한 추측과 평가, 의혹과 지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길을 지나가면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학교나 마트에서도 눈빛과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저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저는 매 순간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의 평온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사건의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었고 딸이 받은 충격과 고통, 남편이 저지른 죄, 그리고 사회적 평가와 논란까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은 떨렸으며 몸 전체가 긴장과 피로로 굳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고 자려 해도 마음속 불안과 경계심은 쉬지 않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딸을 안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낼 거야. 내가 나서야 해. 누구도 무엇도 이 아이를 해치게 둘 수 없어. 그 결심은 점점 강력해졌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단단한 의지가 되어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더 잔혹하게, 사회적으로도 더욱 큰 사건으로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보도했고, 사람들은 저와 딸의 선택을 놓고 찬반 양론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용기 있는 어머니라고 칭송했고,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과격한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닌 딸을 지키기 위한 생존적 결단이었으니까요. 그 속에서 저는 삶과 정의, 사랑과 분노를 동시에 경험하며 현실 속에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극한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사회적 압력과 법적 조사, 언론과 주변의 시선 속에서도 딸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저의 모습은 이미 한 편의 현실 막장 드라마를 연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와 사람들에게도 깊은 충격과 교훈을 남긴 현실 속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기억될 것입니다. 사건이 모두 공개된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무겁고 매 순간 긴장과 불안이 섞인 느낌이었어요. 딸은 학교와 사회적 시선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친구들의 시선과 속삭임 혹은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매일 딸을 지켜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보호했다는 사실에서 작은 위안과 안정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딸이 조금이라도 웃을 때면 그 짧은 순간조차 제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되었어요. 그래, 이 아이는 안전해. 나는 최소한 한 가지는 해냈어. 그 생각이 매 순간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제 안에서 분노와 경멸로 변했고, 그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떨리고 온몸에 차가운 화가 몰려왔습니다. 매 순간 그 얼굴과 행동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되새기곤 했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내 안에서 진정한 정의를 세웠다는 사실에서 묘한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남편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딸과 제가 서로를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삶의 성취감처럼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 속에서도 천천히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기대어 올 때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딸 역시 저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하고 서로의 존재가 삶의 유일한 버팀목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지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건은 큰 논란이 되었고 언론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저의 결단과 분노, 그리고 딸의 용기를 회자했습니다. 인터뷰와 뉴스 보도, 온라인 게시글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과 평가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용기 있는 어머니라고 칭찬했고,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과격한 인물로 비난했죠.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생존과 정의의 결단이었으니까요. 사회적 시선과 언론의 평가 속에서 저는 현실 속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극한의 감정과 선택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딸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 남편과의 갈등, 사회적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 이 모든 것이 매일 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 친구나 이웃의 조용한 속삭임, 그리고 가끔 돌아오는 딸의 눈빛 속 아련한 공포와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며 저를 끊임없이 흔들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상처를 딛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와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때때로 한순간의 불안이 몰려오기도 했죠. 그러나 딸과 저는 서로의 존재가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웃을 때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느꼈습니다. 딸이 손을 잡고
엄마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과거의 사건을 넘어 앞으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논란과 언론의 시선 속에서도 딸과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천천히 재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끝까지 긴장감 넘치고 현실 속 막장 드라마처럼 몰입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